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600m 정도 더 이동해야 됩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좀 좁아지는데요. 도로의 폭은 4m 정도는 돼 보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조금 더 좁아 보이는데요. 도로의 폭은 3m 정도는 돼 보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경 9770번이고요.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9월 6일이고요.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세종시 북왕면 문곡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좌측 밑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있고요. 밑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여기고요.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직선거리는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와 직선거리는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600m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와 여기 주택 두 채입니다. 포장도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도로의 폭은 대부분 4m 정도 되는데요. 요 구간 정도는 도로폭이 약 3m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와 토지 일부 지분이고요. 토지 지분 관련해서는 토지 현황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4억 4천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2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와 2차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3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와 건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필지의 지목원 대 면적은 98.9평입니다. 감정가는 1억 4천만원 정도 잡혔고요. 두 번째 필지의 지목도 대 면적은 12.2평입니다. 감정가는 580만원 정도 잡혔고요. 세 번째 필지의 지목도 대 면적은 80.1평입니다. 감정가는 1억 2천만원 정도 잡혔고요. 용도지역은 자연취락지구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세 필지의 전체 면적은 191.3평이고요. 세 필지의 전체 감정가는 2억 7천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두 번째 필지는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5분의 1 지분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이 부분이 공유지분 5분의 1 지분이고요.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황토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경량철골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건물은 주택 두 채입니다. 여기 한 채와 여기 한 채 두 채고요. 첫 번째 건물의 구조는 흑벽돌조 판넬 지붕이고요. 용도는 단독주택, 면적은 28.3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3년도고요. 두 번째 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 구조의 판넬 지붕입니다. 용도는 단독주택, 1층의 면적은 20.5평이고요. 2층의 면적은 12.1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도고요. 주택마다 감정가가 별도로 나와 있고요. 주택의 전체 감정가는 1억 6천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황토주택은 여기고요. 경량철골 주택은 여기입니다. 상공에서 수직으로 바라보면 황토주택은 여기고요. 경량철골 주택은 여기입니다. 주택 두 채의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황토주택은 단층이고요. 면적은 28.3평입니다. 주차는 2대 가능하고요. 경량철골 주택의 1층의 면적은 20.5평이고요. 2층의 면적은 12.1평입니다. 여기에도 주차는 2대 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상에서 찍은 사진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황토주택이고요. 여기는 경량철골주택입니다. 황토주택부터 보면 여기가 현관 입구고요. 황토 벽돌입니다. 연통이 있는 걸로 보아 벽난로가 설치된 걸로 보여지고요. 주차는 2대 가능합니다. 대지 경계는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진은 뒤쪽과 앞쪽, 옆쪽, 뒤쪽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뒤쪽 대지 경계는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은 제시의 건물 다용도실 5.4평이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모습이고요. 대지 경계는 이렇게입니다. 화단과 텃밭 공간이 있고요. 이중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판넬 지붕이고요. 옆쪽 모습이고요. 대지 경계는 이렇게입니다. 이 부분은 제시의 건물 보일러실 등 3.3평이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 마감은 아스팔트 싱글이고요. 옆쪽 모습이고요. 대지 경계는 이렇게입니다. 여기는 제시의 건물 다용도실 5.4평이고요. 여기는 제시의 건물 보일러실 등 3.3평입니다. 황토주택은 설명드렸고요. 경량철골 주택은 옆쪽에서 찍은 사진과 대각선 사진, 앞쪽 사진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황토주택이고요. 여기는 경량철골 주택입니다. 대지 경계는 이렇게고요. 입구에는 목재 데크와 계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여기에 2대 정도 가능합니다. 대지 경계는 이렇게고요. 하단부 경계 부분에는 석축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도로보다 1.5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비가림 시설과 2층에 비가림 시설은 제시의 건물이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모습이고요. 여기가 현관문입니다.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중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제시의 건물 비가림 시설이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의 면적은 20.5평이고요. 2층의 면적은 12.1평입니다. 흑벽돌조 단독주택은 이 번지에 앉혀져 있고요. 경량철골조 2층 단독주택은 이 번지에 앉혀져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없는 건물이고요. 단층에 보일러실 등 3.3평과 다용도실 5.4평이 있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시의 건물은 이 건물에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가 다용도실 5.4평이고요. 여기가 보일러실 등 3.3평입니다. 옆에서 보면 다용도실은 여기고요. 보일러실 등은 여기입니다. 1층에 비가림 시설 4.8평과 2층에 비가림 시설 1.4평이 있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시의 건물은 이 건물에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1층과 여기 2층에 있고요. 1층 여기와 2층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권리 분석입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최선 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 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네 번째 분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분의 전입일자는 2019년도고요. 두 번째 분의 전입일자는 2017년도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년도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문제는 2분입니다. 전입일자는 2014년도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년도입니다. 전입일이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분이 전입되어 있는 곳은 현재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고 하면 대출이 안 됐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것은 최선순위 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은행에 물어보거나 현장을 방문해서 주인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땅지통의 판단은 주소만 되어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더라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비고란을 보면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